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설날에 대구를 갔다 왔잖아요, 네. 본가를. 근데 아직도 음, 엄마랑 싸우고 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 생각하세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음, 이어지질 않고 화만 나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엄마는 못해라 그래요, 못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피디님이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엄마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님들이나 아드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나기는 했으나 성장하면서 자기만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냐면 사춘기 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맘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은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야, 저 새끼 내 속으로 난 새끼인데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이러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엄마하고 정말 세대 차이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또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 이럴 때는 사실은 자손들이, 자식들이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피디님한테 엄마라면, 밥 먹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피디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 그렇죠. 대묻지 않죠? 엄마 식사했어요? 라고 대묻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부모님들은 나보다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많아서 먼저 되묻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참 커가는 친구들은 내 거에 관심을 너무 집착처럼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무엇을 해라라기보다는 그냥 궁금증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떻게 지내니? 뭘 준비하고 있니? 괜찮니?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했니? 안 했니? 너 왜 이러니? 이건 절대 금물. 이런 말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만들어 놓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너는 어디 가서 뭐 하니? 라기보다는 요즘 잘 지내고 있냐? 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다 얘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잘 지내고 있냐? 그러면은, 그래도 난 나름대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상대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대화법을 좀 잘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피디님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그죠? 신경 할아버지가 많이 쓸걸요. 하죠. 그렇죠. 할아버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왜?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다니고는 있을까? 운전하고 다니니까 뭐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여라도 깜짝 놀라서 나 사고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이고 야 괜찮냐 다치지 않았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은 무언가 대화를 해주길 바라시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한데 저 녀석이 말을 안 하니까 자꾸 집착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드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지냅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주면 사실은 그렇게 귀찮게 질문을 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안부 전화 자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싸우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선생님 여기에 이제 상담하러 네. 손님들이 오시면 막 자식들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물어봐요? 그럼요. 걱정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특히 딸하고 엄마는 우리는 정말 서로 안 맞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서로 맞춰 나가는 거지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바라봤던 아이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도 느끼는 바가 틀리고 또 부모가 바라보는 이 아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한테도 애한테 너무 관심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관심 주지 말고 그 아이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때로는 가끔씩 안부만 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지냈냐고 묻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셔라. 그래야지 더 그렇게 서로의 벽이 없어지고 나를 안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 건데 일방적인 대화를 한다고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요. 서로 조금 안부를 물으면서도 서로의 여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셨죠? 그래서 피디님도 가끔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할아버지한테든 전화하시잖아요. 하실 때 잘 지내나?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내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안심하실 거예요. 다정함을 좀 배워볼게요. 당연하죠. 음. 어떻게 했니? 라고 해서 끝에를 올리기보다는요. 그랬구나 라고 해서 내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어도 서로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랑이 돈독해지고 오래 가잖아요. 사실 일방적으로 넌 나만 따라와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한다라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네. 저 사람 너무 일방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아이다 하더라도 아이는 성장하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가치관이 커지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